내 자녀, 내 아들의 문제가 교회에서 한국 성경을 배우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헌법 92조 6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있고 92조 6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국히 보고하고 싶습니다. 참 당시 참 보니까 다시 저도 눈물 나네요. 헌법재판소에 개심반에 올라간 사람만 해도 약 20만 명 정도가 당시 이제 탄원서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형법과 92조 합헌 판결이 이제 나게 됐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의 증언인데요. 처음에 고참이 자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만져서는 그는 부하인 자신의 처지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고 그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자신도 고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정접촉은 대담해졌고 동성애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되어서 제대 후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여성은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연신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는 정욱 씨도 군 성폭력 피해자다. 정욱 씨는 누군가 자기를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 니 아니면 모른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니까 딱 천천히 진행하면서 결국 인터뷰는 중단됐다. 극심한 고통은 결국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매일 저는 꿈에서 나와요. 꿈에서 길 지나다니다가 꿈에 있는 사람만 봐도 피하게 되고 아니면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 제가 쫓아와요. 죽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사는 게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군 병원에 가서 난 성준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대하면서 근무해 줘야 되는 차별금지라는 그 항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데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성소수자 우대법,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 우대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권력이나 무기를 통해서 억압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과 세상법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법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이나 무기를 들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냥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핍박을 받지 않게 해서 지금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듯이 우리가 거기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너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4일입니다. 오후 2시 이렇게 또 좋은 날씨에 한창 또 바쁘실 시간인데도 우리 차바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 차바를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242개 채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한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막는 전쟁은 무엇보다도 법률의 전쟁인 것 같지만 법률을 만들어내는 학문의 전쟁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학문은 진리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진리인 줄 알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당화는 이 위선적인 거짓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우리 학문 연구자들, 특히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 때문에 나라와 미래 세대를 걱정했던 일부 교수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교수님들을 깨우셔서 정말 동성애 합법화, 개헌, 차별금지법, 각종 유사차별금지법을 막아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수님들과 복음적 교수님들과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재한규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소속된 교수님들과 학문 연구자들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트랜스저를 반대하는 그런 학술 활동과 표현 활동, 각종 경제 활동들이 모두 봉쇄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학문들과 법률에 대한 학술적인 전문적 권위를 가진 반대 이론과 비판 이론들이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한 내용들과 충분한 논증과 전문성을 가진 학문 내용들을 국내에 축적시켜서 무엇보다도 오염되고 점령한 해외의 학자들과 해외의 나라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재한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각종 학문 연구자들 이 재한규 교수님 강의 꼭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각종 학문 활동에 대한민국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어나서 필요한 학문 활동과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에 전념케 해서 대한민국에는 무엇보다도 깨어난 수많은 학자들이 거룩한 진리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나라 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 교수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재한규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건면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자들을 깨어내는데 귀하게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예고드린 대로 김영길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은 우리 부산대 법대를 또 졸업하시고 한국외대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론 군종의 경험이 있으시고 군정장교의 경험이 있으시고 국방대학원의 석사와 또 신학원 석사 그리고 백석대의 박사를 역임하신 특히 군대 분야와 종교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전역하신 뒤에 군대 내의 동성애의 심각성을 아시고 군대 내에 동성애를 막아서는 데 있어서 인권으로 이름으로 내세운 이 잘못된 활동을 막아서는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뒤에 이 사역에 처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군 인권연구소를 세우시고 지금껏 군대 내의 동성애 확산과 예방을 막고 그리고
군대의 동성애를 금지시키는 군형법의 폐지를 막아서는데 그 무엇보다도 크게 헌신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대한민국에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폐해한 해외 국가 사례에서 얼마나 많은 군대 내 성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재에서 거듭해서 위헌 판결을 내려도 계속적으로 지금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이것이 정말 위헌 판결이 합법이 위헌으로 되는데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길 목사님의 이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동성애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를 정말 동성애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도록 이 군대 내의 동성애 확산과 군형법 폐지를 막아서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사역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김영길 목사님 강의 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목사님이 특별히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도 집회에 참석하시느라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강의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동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동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입니다. 오늘은 군대 동성애 및 젠더 실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순서는 저희 연구소 소개로부터 군대 내의 동성애 합법화 실태, 트랜스젠더의 복무 문제, 그리고 인권의 행태를 본 차별금지법 순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16년 1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군대 동성애자 보호 규정으로 인한 역차별 상담 및 구제와 군형법 92조 6, 소위 말해서 동성애 처벌 조항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 및 인권단체들의 무분별한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을 저희 연구소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군인권센터가 그 변희수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 법률 지원 기금 모금을 주도해서 실제 이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이렇게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군인권연구소는 특히 이렇게 군대 안에 동성 간 성폭력이 일어난다든지 상담 및 구제, 특히 이제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저희들한테 제보도 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좀 이 군인권센터에 대한 문제점도 알리고 바른 인권이 무엇인지, 군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이런 그 활동을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게 하나 사실이 이제 휴가 나갔다 와가지고 휴가 나갔다 오면 군대 안에서 격리를 시키거든요. 2주간. 그 격리시킬 때 그 일본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도시락 제보. 그게 저희한테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인권센터라고 무조건 보도로 저희가 제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교인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사항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와 그 진행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92조 6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지금 위헌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안에서는 동성애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92조 6을 통해서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군형법 92조 6이 추행죄인데요. 군인이나 중군인이 학문 성교나 성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남자들이 모여 지내는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를 금지하여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 간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예방하고자 하기 위한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이 군인법 92조 6을 군인권 센터라든지 인권단체들이 계속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어요. 2002년도에 냈는데 그 당시에는 7대2로 이제 합헌이 났죠.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합헌이다. 2명이 위헌이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대4로 났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0년도에 5대4로 합헌과 위헌이 그냥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한 명만 이제 저쪽으로 가버리면 위헌이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합헌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합헌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군인법 92조 6은 군기를 확립하더라. 그리고 동성간 접촉 제한의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군인법 92조 6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왜 이 군인법 92조 6을 폐지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군인법 92조 6을 강제적이냐 합의를 미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법 92조 6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0년도에 5대4로 합헌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듬해 2017년도 4월 달에 인천지법의 이현진 판사에 의해 가지고 다시 군인법 92조 6을 이게 위헌으로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7월 달에 군 간부 숙소에서 동성 행위를 하다가 이 당사자들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 처벌받은 당사자들이 또 군인법 92조 6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건 정도가 헌법재판소에서 군인법 92조 6을 가지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가 나겠죠. 자, 그러면 군인법 92조 6일 이걸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군형법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다. 인천지방법원에 아까 조금 전에 판사가 이현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민변당에서 이 군형법 92를 폐지시켜서 대리인단을 꾸몄습니다. 그 변호인 단장이 누군가 하면 이석태 변호사 등 해서 10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게 2017년 7월 12일 날 이렇게 꾸려졌죠. 근데 이 이석태 단장이 1년 뒤에 2018년 9월 달에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석태 그 변호사가 정년 70세 때문에 헌법재판관 6년, 임기 6년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퇴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이 최초로 헌법재판관에 재판관에 임명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형법 92조 6이 굉장히 이제 이혼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군단에 만약에 동성애가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날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실제 군단에 어떻게 동성애가 이루어지는지 그 실태를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KBS에서 17년도 4월 18일 날 보도된 내용이고, 또 현재도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단의 동성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실제 군대에 있으면서 이걸 많이 접하게 되고, 제가 또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게 되고, 일어났던 상황을 중심으로, 또 최근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중심으로 이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부대 안에서는 그 동성애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고장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장, 창고, 화장실 등에서 이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부대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밖에 나가서 에바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성관계하는 남성 간의 그 챗이 있어요. 앱이. 에바간에는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인근 부대 병사와 이제 에박하면서 성행위를 하게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한 2박 3일 동안 뭐 수십 번 이렇게 당한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도 한답니다. 이게 한 보도 내용인데요. 군의관이 전입원 부하와 중식 시간에 비옥키라고 그러죠.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이건 여기 그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전투 근무 지원단에 근무하는 군의관 1회이죠. 군의관이 새로 전입 오는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 하사와 함께 바로 그날 군복을 이렇게 복장을 계급장을 달고 나가서 이제 물론 그 서로 채팅간에 서로 동성 관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시 시간에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현역 군인들이 동승간 성행위의 영상을 SNS에 이제 실제 올려서 다른 동승여자를 끌어들이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당시에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등 대부분 간부들이 이제 기소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정의당에서 그 성소수자 이대희에게 이제 징역 2년이 구원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의당에서 군헌법 96을 폐지를 막 주장하게 됩니다. 저희 그때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도 군 간부가 SNS에 군 동영상 올린 것을 저희가 국방부 앞에서 당시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보면 그 동승여자 채팅 앱에서 이런 게 있어요. A대에 잘못해서 구속된 건 맞다. 개의망신이다. 점심시간에 영내 숙소에서 3명의 군인, 병사, 하사, 중위와 동승간 성행위를 벌인 A대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들 스스로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거죠. 이 내용도 이제 당시에 전 17년도 5월 달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판사들이 포함된 개의 법조회가 공개 활동을 나선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개의 법조회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음성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의 법조회가요, 학술과 친목 중심 교류에 장애했던 개의 법조회는 육군의 동승여자 색출 수사 및 A대의 구속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반헌법성을 고발하겠다. 현직 판사 2명 등 법조인 30명이요. 로스쿨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회원 20여 명이 구성되어 있다. 개의 법조회는 회원들이 법원과 로펌, 군 및 정부기관, 공익단체, 기업 등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당근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법조인들 그러면 1등 신랑감이잖아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당근을 유지하면서 소위 말해서 쾌락을 찾아 개의 법조회 공개 활동을 나섰다는 이런 커뮤니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실태 가운데서 실제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안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도 6월 달에 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차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해라라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자들은 군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관리하지 말고 보호를 해라. 그리고 동성애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목표를 수정해라. 군단에서 동성애를 이렇게 저처럼 군에 있으면서 동성애 안 되라고 계속 차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라.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 및 공개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성애자로 전환 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하지 마라. 동성애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지휘관들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군종 장교들이 그 동성애자 나쁘니까 이성애자로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방부의 훈령으로 이걸 구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들어오고요. 2007년도에 이제 이게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5일 날 일부 개정 등 해가지고 실제 이게 적용되는 건데요. 제7장에 보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7장에 보면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지향서 설문조사를 통해 동성애자 식별활동 할 수 없다. 그러면 대대장의 간신병사로 보호하고 지도해라. 그 다음에 A적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인권 교육 시간에 지휘관 등은 반드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라. 그리고 동성애자의 애로사항을 조치해라. 필요하면 뭐예요? 좋은 보직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근무지도 조정해주고 침실 및 샤워장의 사용 여건을 개선해주라.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지휘관을 하면서 저희 부대에도 이런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이 별도로 시설을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주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죠. 딱 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화장실을 청마다 하나 만들어줄 겁니까? 저 야외에서 만들어줄 거면 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 있었고 또 복무 부정이 현저한 경우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 이제 성정체성에 장애가 있으면 군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깨병이 될 수 있잖아요. 야, 동성애자 행위를 보내면 이게 전역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 그래서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를 해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라. 이렇게까지 특혜와 혜택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했듯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상태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봤을 때 92조 6이 이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조만간에 이제 이석태 그 재판관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 유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상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 92조 6이 만약에 위헌이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군기강이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 중심에서 커플 중심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특히 이등병이나 아무 모르는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간부나 고참이 동성애자 들어오면 되게 편애하거나 이렇게 많이 챙겨주겠죠. 지원도 해주고. 그럼 뭐예요? 자동적으로 조직에 단결력이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증이 의심되니까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대군 불신 학살 및 군 위상 출처입니다. 이 기회적 동성애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건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는 아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적 동성애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성을 접할 수 있는 즉 남자끼리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형무소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병영 등에서 이렇게 이 동성 간에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걸 동성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더 문제는 국민 보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안에서 에이즈 등 질병, 각종 질병이 확산될 수가 있고요. 동성 간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의 증가, 또 소수자의 보호 때문에 절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대 단결의 진행입니다. 실제 아주 예쁘장한 동성애자 신병이 들어왔다. 또 안 그러면 간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서로 애인이 서로 뭐 하겠다라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실제 사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전입을 왔는데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먹다짐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그냥 뭐 성폭행을 했니 안 했냐고 실제 이제 고발 사건도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애인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그 한 잡지가 저희한테 이제 보내준 게 있는데요. 군 동성애 잡지가 있어요. 디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디로, 이 영어로도 디로, D-U-I-R-O가 디로인데요. 이게 뭐냐면 학문 선교를 할 때 디로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서로 사랑했어. 요 그림이 하나 들어있는데 중령 계급장을 단 사람과 새로운 이제 계급장이 없는 병사와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짜는 행위를 하는 이런 장면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대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기회적 동성애자 실제 사례입니다.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의 증언인데요. 이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참이 자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나 그는 부하인 자신의 처지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고 그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자신도 고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등병이라는 얼음 속에서 고참의 편애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성접촉은 대담해졌고 동성애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되어서 제대 후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여성은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죠. 이 탈동성애자 김정희 씨가 실제적 기회적 동성애자를 당하여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요. 제가 한 달 전쯤 됐네요. 제가 지난 4월 10일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이렇게 문자 보내서 죄송합니다. 친구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교회는 다니면서 동성애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모르는 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대에 알려야 되는지요? 친구가 아들에게 휴가 왔을 때 타이르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내주고 동성애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라고 했지만 친구는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함께 중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군대에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어찌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참 많이 마음이 슬프고 참 가슴이 뭉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참 기도도 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대 안에 동성애자가 제일 많이 빠져드는 애들이 뭔가 하면 교회 다니다가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빠지던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사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교육도 받다 보니까 내가 저 친구들을 어떻게 참 잘 해줘야지. 그렇게 하다가 동성애자 빠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군대 갈 때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군용법 92조 6이
이게 유연이 된다 그러면 대군 불시 및 군복무 기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로 인해서 뭐 군대 안에 물러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과 청년들이 이제 병력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병력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지원제인데 모병제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가닥에 치출되겠죠. 그러면 군사 전력은, 장비 전력은 할 수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안 그래도 50조 이상을 우리가 국방비로 홍보하고 쓰고 있는데 더더욱 더 이제 경제에 투입해야 되고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국방비 하다가 다 국민의 세금이 다 그쪽으로 소비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 보면 매독 환자가 5배가 급증했습니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강제로 전역한 병사가 5년간에 152명입니다. 1년에요. 제가 통계를 보면 약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강제 전역당하게 됩니다. 이제 상병 때가 되면, 진급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신체 검사를 해요. 그때 나오는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사회로 배출됩니다.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미군의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군이 동성애를 허용했을 때 어떤 사례가 발생했느냐. 2013년도에 보니까 미군의 성폭행 신고가 46%가 증가되었고 2015년도에 보니까 남성 장병간 성폭행 사건이 국방부 보고보다도 15배가 많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미군이 동성애 허용 시에 나타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미 국방부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허용된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난 후에 보니까 미군 내 동성 강간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012년도 조사에서 14,000명, 그 다음에 14,000명의 남군과 12,000명의 여군이 강간을 당했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미군 정신의학회 발표에 의하면 매년 18만 명의 미군이 성폭행을 당하고 학문 선교를 당하는 군이 6만 명에 달한다. 이 이유는 2011년도에 동성애자들의 입대를 자유했기 때문에, 즉 군대 안에서 마음 놓고 동성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워싱턴 타임즈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 제도로브 훈련 병사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신 이제 훈련병 때 상급자에게 동성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동성했다고 서류에 서명해야 했고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었다. 2년 뒤에 해고 후 아내는 떠났고 정신적 외상, 불면증, 우울증 등 6가지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있다 했고요. 또 포트블리스 미군 기지에서는 2011년도에 11명, 2012년도에 13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그 2012년도에 에이즈 외 성병 진단을 받은 병사는 784명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012년도와 14년도에 미군의 에이즈 감염병사 중 66%가 동성애자이고 감염병사의 77%가 동기간 중에 소도미, 즉 학문선교와 국왕선교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대 안에서 보면 동성애자의 남성의 우울증은 일반 남성에 비해서 2.4배 더 높고 알코올 의존도는 최대 6.2배, 흡연율은 최대 4.4배, 자살 시도율은 4.3배가 더 높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이렇게 남성 동성애자들의 그 실제적인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아직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는 이 군행법 92조 6을 폐지하기 위해서 계속 국회 앞에 1인 시위도 하고 군행법 92조 6에 이제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장 최영애 당시 후보였죠. 이제 당시에 국회 청문회 하면서 군대 안의 동성애 행위 처벌 92조 6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그런 변호인 단장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도 군행법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해진 사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제가 물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 국가인가 아닌가 물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 국가입니다. 왜? 동성애자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는 동성애 합법 국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군행법 92조 6 때문에.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 차별받거나 어떤 그 받은 거 전혀 없어요.
마음 놓고 자기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군대 안에서만 군형법 92조 6, 왜? 남자들만 살기 때문에,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기회적 동성애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형법 92조 6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 국가 아니에요. 근데 군형법 92조 6이 유연이 나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합법 국가인가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 합법 국가는 아직 아니죠. 이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군형법 92조 6이 없어지면 동성결혼도 합법화 될 그런 시점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군형법 92조 6은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 국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최후의 보루이고, 인권단체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처럼,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이 군형법 92조 6이 아주 자기들에게는 그 가시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면서 이게 나라냐,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형법 92조 6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군형법 92조 6의 폐지는 바로 학문성교를 보장하라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군대 안에서 동성애자 학문성교를 보장하라, 이건 내용은 따져보면 군대 안에서 이성간 성행위는 처벌하고 동성간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합법화되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상한 행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군형법 92조 6 폐지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반박의 논리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대는 일반 사회와 군대는 반틀립니다. 군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과 원칙이 있어요. 이게 군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군기는 계급을 통해서 각자의 주어진 직책과 이 계급이 있어요. 이게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군기에 대해야 되는데 군형법 92조 6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죠.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자기 부하와 또 인접 동료와 이게 그냥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의 여부입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끼리 밖에 나가서 휴가 나가서 자기들끼리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합의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형법 92조 6은 부대 안에서 서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래서 처벌하려고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계급 높은 사람이 야, 너 입다더? 하면서 무조건 합의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자, 정말 이등병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라든지 도박 합의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어요. 또 그 존재의 목적,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위반되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건데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본질의 이배입니다. 이성과 동성을 동일하게 보고서는 안 돼요. 이성에 대한 처벌하는 벌, 동성간에 처벌하는 벌,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성과 동성을 이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성간의 성행위는요, 1대1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성행위도 실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형법 92조 6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사안인데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주 이제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변희수 하사 사건 문제로 이 트랜스젠더를 군복무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느냐 말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문제점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복무민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하지 못하겠는데 올해 1월 달에는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일부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를 군복무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지침은 2017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금지되고 또 2019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논란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시 이제 군복무를 금지했고 현역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서 트랜스젠더 복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연방대법원에서도 트랜스젠더 군복무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올해부터 트랜스젠더가 미군 내에서 복무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 성주체성, 성정체성 장애는 병력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술을 하고 남자가 여자로 수술됐으면 그 군대 갈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이제 그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한 그 남성 있어요. 수술을 안 하고 내가 여자다 생각만으로 내가 트랜스젠더 이런 있었는데 이 남자를 군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2015년 1월 29일 날 여성 신체 애관으로 살지 않은 이유로 병력 면제 취소 정보, 즉 군대 못 가게 하는 것은, 군대 부르는 것은 병정 처분의 위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 실제 법원에서도 수술 안 하고도 남자에서 여자로 인정해 줬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무청에서는 성정체성 장애가 있으면 군대 안 가요. 그래서 일부 이제 이걸 악용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내가 이게 나 남자인데도 내가 여성으로 또 호르몬 일부러 그 약을 먹어가지고 여성으로 인체하면서 군대에 안 가는 병력 기피 목적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시대정거랑 군대 안 가요. 이게 지금 이제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희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남자로 군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군대 안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여자가 된 사건이죠. 이 변희수 사건을 두고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이제 진보계통에 있는 이제 단체들이 한 내용입니다. 그 변희수 복직을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 특히 변희수 하사가 여자로 됐다고 해서 성주체성 장애니까 이제 그 성주체성 장애는 군대 복무할 수 없잖아요. 그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청년 키어다 할렐루야 그 키어라는 이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주장합니다. 이게 그하고 차별금지법 무슨 상관이 있지? 의아했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변희수 같은 사람들이 왜 군대 복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뭐예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변희수 같은 사람은 군대 복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변희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요, 이제 입장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 PD수첩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안 돼서 변희수 하사가 죽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 또 한쪽 단체에서는 변희수 하사 그 사망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속임수, 군인권센터가 다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군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그 허병조 그 전문위원께서 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성별 정체성으로 해서 병무와 교육에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이 병력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성별 정체성 이것을 남군으로 할 것인가 여자로 할 것인가. 군대 병무 문제가 대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법 질서의 근본적 병도가 법체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형법과 정책의 우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군형법 92조 6이 이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또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최우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 인사법이라든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중에서도 최상위법이 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소위 말해서 준헌법과 같은 그런 조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형법 92조 6, 군인사법,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심각하게 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냐? 병무 문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병력 기피 목적에 악용이 될 수밖에 없다. 감정에 의한 젠더도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기피할 목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군인법 92조 6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합의에 의했다 그러면 이제 군의 동성간 학문 선교 행위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 트랜스젠더의 분복무가 가능해지고 오히려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했지만 군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 트랜스젠더도 당연히 이제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특히 더 심각한 것은 군 선교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다든지 일체 지휘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거는 나는 무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선교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나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소수종교에 우대될 수밖에 없다. 소수종교가 뭐 이단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는 순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군 지휘관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휘관이 보직해임당하는 사례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트랜스젠더에 의한 군 복무시의 문제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만약 변희수사 같은 그런 사람이 군 복무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제일 먼저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군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군대의 존재 목적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유지하는 목적이거든요. 이게 파이의 원칙이 위반되는데요. 일정한 파이가 있습니다. 그 파이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이제 보직이라든지 또 직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보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차지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파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백입니다. 소수를 그게 배치하고 나면 다수는 어디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인권 단체들은 이게 서로 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에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매티스 미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 복무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있는 직장하고 틀리다. 군 복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거다. 왜? 자기의 생명과 내 생명을 담보를 해서 그 국민의 생명과 내 부모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 부모를 지키는 것이 이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내 개인의 자유를 당연히 침해당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걸 수용하는 것이 이게 군대인데 이 모든 것의 자유를 다 허용해달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소수에 의해서 다수에 피해받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숙소 및 화장실 등 전투 근무 지원의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휘관하면서 그걸 제가 느꼈던 사실이에요.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주라? 별도로 숙소를 해주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건물을 또 고쳐서 또 시설을 또 잘 어령뚱땅 할 수도 없어요. 성중립 화장실, 젠더 화장실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 2칸인데 3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는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 소요가 증가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입대 후에 성전환 시 수술 비용 지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한 가장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건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전환자 지원 정책을 하면서 트랜스젠더에게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해줘야 된다. 심지어 올해요, 3월 16일 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가 복무하면 그 수술비를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걸 연구해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에 들어오면 저희 바른군인권연구소도 더 알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그 할 때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걸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또 군대 안에서는, 군대 병원 안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하는 그 수술이 안 돼요. 전부 다 민간 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체결하려고 그럽니까?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날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 허용할 때 성전환을 의료 지원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느냐. 미 국방부 브리핑에 의하면 성별 불쾌감, 이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죠. 이 진단을 받은 장병이 올해는 2,200명이었고 2019년 2월 달에 1,071명에 비해서 200% 증가했다.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됐잖아요. 그러니까 200% 이상이 증가하더라. 금지할 때하고 허용할 때하고 이렇게 증가하더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요. 특히 이 국방부에서 성전환에 드는 의료 지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수백만 달러 들어가는데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트랜스젠더 의료 지원에 쓴 비용이, 국방부가 쓴 비용이 얼마요? 800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약 900억 원 되죠?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이 1,000억 가까이가 이 비용으로 제한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허용될 수가 없죠. 네 번째, 트랜스젠더가 이제 복무우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사관들을 선발할 때 여군은 별도로 뽑습니다. 왜? 신체가 틀리잖아요. 민간 부사관, 여군 부사관, 특수, 전문 이렇게 별도로 구별하게 뽑아요. 그리고 이 따라서 병가도 이렇게 부여합니다. 뭐 보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특기가 다 부여돼요. 그리고 또 부대 안에 복무할 때도 남군이 가진 신체 기준과 여군이 가진 신체 기준이 달라요. 왜? 체력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복무하게 되면 어디에다 할 거예요? 남군을 넣을 겁니까? 여군을 넣을 겁니까? 그리고 그 주특기를 어떻게 부여할 거예요? 그 주특기에 따라서 베네수아 같은 경우는 전차 조종수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제 그거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과연 잘하게 될지. 그리고 그 신체 기준은 어디에 들 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남군 여군 체제를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진급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완전히 군 자체에 있는 군기강이라든지 교육체계라든지 이렇게 모두 다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면 너 이쪽으로 배치가라 그러면 이제 저 전방에 GP 같은데 GOP 같은데 또 안 그러면 매복이라 들어갔는데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트랜스젠더 남군에 있다가 여군에 되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군이 어느 날 갑자기 남군에 있다가 여군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진짜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세계가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권단체들의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단체들이 그러면 인권은 대결이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인권이 있고 다른 군인도 있고 서로 이렇게 상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 원칙,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누군가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이상적 논리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자리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도 군대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과 군대 안에 그 실태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인권은 대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복직을 주장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복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성주태성 장애는 군대 안 가요. 그래서 변희수 같은 경우는 MTF 트랜스젠더라 그러잖아요. 남자이면서 여성이 된 건데 이 수많은 트랜스젠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트랜스젠더가 과거에는 30까지였는데 지금 한 100여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MTF 트랜스젠더도 그 여군이 아니에요. 근데 여군은 피메일이잖아요. 근데 왜 여군에 가서 근무해야 됩니까? 트랜스젠더 틀린데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해야 된다는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인권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 등 20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래서 허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으로 29개에 비해 가지고 소수입니다. 소수국가 허용되고 있고요. 또 그 복무 환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휴전 국가입니다. 누구나 가야 될 군대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를 복무시킨다. 이것은 정말 손실이 너무 많고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인권과 관련된 행위를 관련돼 가지고 학위 논문도 받고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형태로 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권하고 평등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좋은 거고 평등하면 좋지 않느냐. 이 문제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이 평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정하려고 그런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권과 평등이 나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앞으로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해서 성경적 가치관의 이배와 혼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은 이 학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인권과 평등의 유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제가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인권의 유형과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이거 관련돼서 인권의 딜레마라는 책자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그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 인권의 이 4가지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천부적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편적 인권은 천부적 인권의 종교적 성격을 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인간 중심의 인권을 만들 때 이게 보편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유엔 인권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 인권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인권은 소수자 중심, 특정 집단 중심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동성애자 집단이라든지 트랜스젠더 집단이라든지 소수자 집단, 특정 집단 이걸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상대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또 최근에는 이 자의적 인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의적 인권에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인권을 이걸 자의적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부적 인권입니다. 천부적 인권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 이건 절대성입니다. 인권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편성을 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권리를 줍니다. 이게 이임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인권이 그 이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과 서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분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권리를 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명령이자 권리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존재, 이건 너희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 이게 제한성입니다. 이걸 우리의 인권에서는 제한 조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헌법 37조 2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엔 인권선언 29조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인권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를 선언할 때는 그게 제한이나 조건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복리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의 기본권조차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천부적 인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편적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성을 중시하고 조건성이 있습니다.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법으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특정 집단만 분리하는 거죠.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예이죠. 어느 집단만 보호해주자.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적인 측면에서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정말 약자를 위해서 법으로 일정한 부분은 복지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인권이 어떤 특정 집단에 이게 지나치게 되어지면 또 여기에다가 어떤 제한상을 지나치게 되면 이게 상대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걸 이용해서 투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상대적 인권은 특징이 상대성과 투쟁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게 사상적으로 보면 보편적 인권에 나가는 것은 법치주의로 나갑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항, 지켜야 될 사항, 이게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으로 참정권도 보호해주고 모든 사람이 1대1 투표권도 가지고 이런 거, 이 법치주의. 법으로서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가 이 보편적 인권의 형태고요. 상대적 인권은 상대주의입니다. 특정 집단만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게 문화 상대주의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죠. 상대주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자의적 인권의 유행인데요. 자의적 인권 유행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고 그러면서 자꾸 해야 되니까 이걸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가 내 성의 행위를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신체 자기 결정권, 여성의 인권들이 주장하면서 낙태권, 이걸 내 신체는 내가 우선이다. 태아의 생명권보다도 내 신체 자기 결정권, 이걸 자기 신체의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내 신체 내가 마음 놓고 하는데 뭐가 문제 있어?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신체 자기 결정권, 특히 여성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의 이걸 많이 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별 자기 결정권, 이게 젠더의 개념인데요. 성별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남자든지 MTF든지 내가 여성이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성별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 자의적 인권인데요. 이 자의적 인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권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권리는 법으로 보호해주잖아요. 내가 내 권리인데 너가 왜 침해?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든지 젠더라든지 그것은 자의적으로 자기 홍다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으로 보호받는 순간 다른 사람의 피해가 생기고 이것이 자의적 인권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의적 인권은 자기 스스로는 됐지만 이걸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 6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드레아 윌리엄스입니다.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이 영국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영국이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라지고
왜 유년주의학교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1%, 4 내지 3 내지 4%밖에 안 됐단다 그러죠. 심지어 1 내지 2%로밖에 이렇게 유년주의학교가 멸망하게 됐느냐. 그 계기가 뭐냐.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렇게 진행됐대요.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동성애자 자유연맹이 설립되고, 게이 축제가 시작되고, 인권법이 통과되고, 경찰 내에 동성애 허용되었다. 영국에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공권력의 상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평등법이 제정되어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가지고 이분들이 보호되게 되고 전도가 제한되고, 그러면서 영국이 결국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제발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볼까요? 아까 제가 우리 임태훈 그 소장이 대학생 동성애 인권연대 90년도에 되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보면 영국의 형태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 축제 역시 마찬가지. 그 군인권센터 거기 임태훈 씨가 이 게이 축제 홍대부터 시작됐거든요. 2002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서울시 한복판으로 나와버렸잖아요. 2002년도에 게이 축제 시작되었고, 2001년도에 국가인권법 되었고, 2006년도에 군대 내 동성애 복무 허용되었고, 2012년도에 인권조례 등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현재 계속 이렇게 시도하려고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021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더더욱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어느 세계국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판을 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각종 이단 집단, 특히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면서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 그것을 자유주의 그 잘못된 사상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어떤 영국의 환경보다도 가장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그런 사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지금 현재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등잔 밑에 더 바람처럼 너무너무 그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안드레 윌리엄스가 눈물로 쏟아내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알아서 이 일을 막아주면 좋은데 그냥 침묵하고 있고, 그런갑다, 이거 내 일이 아닌갑다 그러는 순간 영국은 그대로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군형법 92조 6 그 지키기 위한 201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7개월 동안 있었던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군형법 92조 6을 2015년도부터 10년도에 이 활동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 동성애 합법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교회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번 그 실태,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28일 날 이제 군형법 92조 6이 이제 무너진다는 소식을 알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12월 달이니까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기자회견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2010년도 7월 14일 날 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그 군형법 92조 6이 이제 곧 판결이 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했던 상황인데, 전국에 현수막만 800여 장을 뿌렸습니다. 청주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에서 골목길까지, 호남에서 영남, 담장이나 가로등이나 고가도로나 지하철 전국에 이 800장을 현수막을 저희들 걸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당시에 걸었던 장면인데요. 이게 다 당시에 전국에 800장을 동시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단지만 40만 장을 뿌렸어요. 내 아들, 내 손자가 안심하고 군대 가도록 군인간 학문 선교 금지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신문 광고가 총사회 7개 회사를 통해서 총사회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국군 동성애 허용 반대 20개 도시에서 7월 16일 날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강주, 원주, 제천, 청주 등 20개 도시에서 전부 이렇게 동시에 군 동성애 허용 반대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도 참 눈물 나던데요. 이 부산역 앞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당시에 그때 정말 부산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냥 150mm인가 그 올 동안에 그 부산역 앞에서 그때 이분이 한 4시간 동안 혼자서 비 쫙 맞으시면서
그 앞에 이제 그 군 동성애 이게 판단은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참 이런 헌신된 분이 있었기에 이제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7월 20일 날은 세계 4개 도시에서 서울 대법원, 부산, 대구, 강주 고등법원 앞에서는 이제 동시에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만 당시에 25회를 열었고요. 1인 시위한 사람만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저도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시에 1인 시위했던 장면. 6월 22일 날 했던 거고요. 이제 아기까지 이렇게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군형법 92조 6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참 당시 참 보니까 다시 저도 눈물 나네요. 이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형법 92조 6을 지켜줬죠. 당시 이제 탄원서하고 헌법재판소에 게시판에 올라간 사람만 해도 약 20만 명 정도가 당시 이제 탄원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형법 92조 6이 합헌 판결이 이제 나게 되었죠. 지금도 내 아들이 가야 할 군대 내가 지켜야 한다. 아기 그까지 데리고 나서 내 아들이 가야 될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지금도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하나도 안 피곤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지금 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의 충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법이 옳으냐? 우리는 이제 성경이 옳다고 그러죠. 이 교회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평등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하나님의 건세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기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 현실적으로 시공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세상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핍박받고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서로 감옥 가고 또 핍박받겠죠. 교회가 문을 닫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그 군대가 트랜스젠더도 같이 복무할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슨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준 가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면서 세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 보호해야 될 공동체와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정말 그 뜨거운 그 호소 잘 들으셨죠? 이 군형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가장 최근 판결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동성혼 합법화 소송의 변론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혼 민사 소송은 상당히 승소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군형법 판결이 정말 위헌으로 돼서 군대 내 동성애 금지가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 김영길 목사님 보여주신 사진처럼 전국에서 깨어낸 지극히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와 국민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죠. 사진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정말 플랜카드 붙이고 시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한 표 차이로 위헌을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없이 더 빛도 없이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때 헌신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때 동참해 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서명해 주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영길 목사님 강의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과 군형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군형법이 위헌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허용되고 군대 내의 동성애가 허용되면 미국의 예처럼 수많은 동성 성폭행과 범죄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학습이 급속도로 만연돼서 모병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청년들은 전부 군대에 다녀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남성 간의 동성애의 급속된 확산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성애의 부분적 확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동성애로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안에는 군대 내 동성애 금하는 군형법이 현재 어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헌이라고 생각한 젊은 판사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해 놔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이 군형법 문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헌 소송 제기한 대표 변호사가 지금 헌법재판관 이석태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식 성향이 이 군형법에 관해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재판관들이 상당히 임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리하여 결정한다면 5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5대4로 막아낸 그 가까스로 낸 합헌 판결이 유지될 수 여부가 정말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되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끄는 군형법,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 폐지하라는 악한 판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 주셔서 이 판결을 심리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경외감 주셔서 하나님 대적하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들 심령을 성령께서 잡아주시도록 여러분 꼭 함께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문제에서 자유로운 가정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고 우리의 손자 세대에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의 강의 정말 듣고 그 위기감을 직시하셨다면 아직 듣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데 이 강의를 널리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군형법, 정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이 정의로운 법이 부당하게 폐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막아내는 대한민국 국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가장 치열한 입법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그 폐해가 알려져서 지금 국회 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은
그게 실제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을 확산시킴으로써 비혼동거라고 하는 비혼동거요. 이 비혼동거라고 하는 가족을 인정함으로써 비혼동거에 뭐가 들어가느냐?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이 커플, 레즈비언 커플, 젠더 커플까지 여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는 노림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주어지니까 실제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 표시가 이 법의 위반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차별금지의 가장 핵심 조항이 법률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그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이 법을 아직 한국교회 국민들과 성도들, 목회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설명하기 전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가위에 심의에 올라와서 여가위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여가위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특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과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의 장차관들, 관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법이 대한민국의 성문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가위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가 있고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여가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법이 확실히 막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깨어나서 만나주셔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것이니 반드시 막아달라고 여러분 긴급히 면담해 주시고 분명히 설득해 주셔서 이 법을 모르고 지지하고 모르고 찬성하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아는 국회의원들 꼭 붙잡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위장술에 대하여 Q&A를 만들어서 우리 전평년에서 이 Q&A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Q&A가 우리 차바 커뮤니티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그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Q&A를 여러분 카피하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에게 SNS나 각종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시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지금 교회 안에 성경적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방안에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주도하시는 A랩이라는 교육사역기관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교육, 미래세대 이것이 젠더 성교육으로 급격히 오염돼 있고 음행정당화 성교육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정말 정결한 거룩한 성경적 성교육으로 정말 이 교육 성교육 시장이 바로잡아지고 씻어져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성교육의 관점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A랩에서 A 성교육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 교회에 이 아카데미 적극적으로 열려서 여러분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교육으로 무장해서 지금 공교육기관에서 오염된 세상적인 반성경적인 성교육을 씻어내는데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감리교 내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놓고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감리교 남부연회라고 하는 큰 조직에서 A랩 성교육 아카데미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에 계신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성경적 복음적 성교육 올바로 인식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 확실히 맞서 싸워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막는 데 있어서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비동성결혼 또 사유리 동성
비혼 동거 커플을 옹호하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KBS 규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동성애 젠더 정체성 트랜스젠더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도록 하는 서울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하려는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연속 텐트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 발의 자체가 철회될 수 있도록, 또 발의자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발의된다 하더라도 정말 심의 과정에서 일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득해 주십시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예고드립니다. 다음번 강사님은 우리 이명진 원장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데 있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거짓 의료 학문이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다른 성의 호르몬을 맞는 호르몬요법, 그리고 외성기 성형수술을 통한 트랜스젠더 수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젠더에 대한 허구적 젠더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거짓 의학이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짓 의학을 복음적인 참된 의학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성과학, 성의학의 연구 필요성을 일찍이 자각하시고 한국성과학연구협회를 창립을 주도하시고 총무로 계속 역임하시면서 수많은 복음적인 의료 전문가들의 학술 활동과 강연 활동에 헌신해 오신 분이 이명진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이명진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성령 충만한 복음적인 의료인들을 어떻게 깨우시고, 그리고 세상의 이미 서구에 무너진 거짓 성과학에 맞서서 참된 복음적 성과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우리 이명진 원장님 통해서 한번 또 그 활동의 역사와 의학 분야에서의 거짓 준양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특히 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대생들과 그리고 의사분들, 그리고 약사님들, 그리고 또 간호사님들, 병원 종사자님들 중에서 의학 분야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이토록 의학 전체 분야를 정말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오염시켰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로 선교도 하고 의료로 가난한 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의료적 지식으로 거짓 이데올로기 성혁명 사상을 씻어내는 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의료 전문인들이 의학 분야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거짓 학문과 맞서는 거룩한 전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에 권면하셔서 보건의료인들을 적극 동참시켜서 이 강의에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의료인들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명진 원장님의 강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본방 실제로 사수해 주시기를 호소해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배워주시고 깨닫고 또 결단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시청해 주시는 이 작은 헌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국가를 지켜내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활용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이 완전히 막아내는 그때까지 이 차바 사역,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이 선교 사역 함께 동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거룩한 법,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군형법 폐지될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우신 소수의 국민들과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부르짖음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위헌 판결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2015년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군대가 동성애 확산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막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의 군대는 세계의 모든 군대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확산의 통로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대는 거룩한 군대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국민들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이 거룩한 법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법을 막아서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운동에 헌신하는 김영길 목사님과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국민을 깨워서 한국교회의 정말 군대 내 동성애 방파제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법 심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이 법을 하나님 지켜내고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역적인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한 판결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의 심령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바사역 함께하여 주시고 자바사역에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들 주께서 성령으로 깨우시고 먼저 깨어난 자로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어내는 선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의 교회와 세계 국가를 완전히 깨어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보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도 함께 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